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좀 눌러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학부모님들한테 받은 그런 질문들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Q&A 식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 거는 이제 파트 2로 예전에 파트 1인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때는 뭐 Q&A는 아니었고 좀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좀 엮어서 설명을 드린 영상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보시고 이것도 보시면 좀 도움이 더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좀 많이 불가능하고 만약에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면 그건 정말 영어 레벨이 상당히 높아야지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12학년이나 13학년이 돼야지 학교에서 허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비자, 학생 비자를 신청할 때 임용국에도 허가를 받아야지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그런 경험에서는 뉴질랜드에 도착하자마자 그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영어 레벨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뉴질랜드에 와서 뭐 생활비를 스스로 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는 학생이라면 저는 상당히 좀 말리고 싶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를 좀 인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비용 면에서도 좀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고 그리고 학생 수는 아무래도 사립이 공립에 비하면 좀 적은 편인데요. 뭐 한국 학교와 비교해 봐도 한국 공립처럼 그렇게 뭐 학생 수는 많지는 않거든요. 뉴질랜드 공립에서도. 그러니까 공립으로도 충분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사립을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오클랜드를 많이 생각을 하세요. 예전에 제가 만든 영상 중에도 오클랜드에 대한 좀 단점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생이 영어를 정말 잘한다, 뭐 다른 영어권 국가에서 뭐 2년 3년 정도 있어 가지고 영어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 오클랜드를 가도 큰 문제는 없는데요. 영어를 잘 못하는 학생이라면 아무래도 오클랜드가 한국 학생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 아이들과 어울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영어를 쓸 기회도 많이 없어져서 영어가 빨리 늘지 않는 그런 경우는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정말 잘한다면 오클랜드로 가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어를 못하는 학생이라면 오클랜드보다는 다른 도시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유학생 100명이 뉴질랜드로 온다고 할 때 오클랜드의 대부분 70에서 80명이 그쪽으로 간다라는 거, 이 점을 좀 참고하시고 유학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뉴질랜드가 1년에 4학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학기씩 학비를 납부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여기에 뭐가 연결이 되어 있냐면 비자거든요. 비자는 학비를 낸 만큼만 비자가 나와요. 그래서 매 학기마다 학비를 낸다면 비자를 매 학기마다 받아야 되는데 비자 신청하는 것도 무료는 아니거든요. 그 3개월마다 비자를 받는 것도 솔직히 많이 번거롭고 굳이 그렇게 비자 비용을 낭비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전에 한번 6개월씩 분납했던 경우는 있는데 그 학부모님도 한번 그렇게 하고 나서 비자를 또 다시 6개월마다 해야 되니까 그냥 1년에 한 번씩 학비를 내고 비자를 연장을 했는데요. 보통은 1년에 한 번씩 학비를 내고 비자도 이렇게 연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상담할 때 알려드리는 그 비용은 기본적으로 전체가 다 커버가 되는데 승마, 골프, 간혹 가다가 학교에서 국제 학생들을 위해서 남섬 투어를 준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선택사항이어 가지고 원하면 하면 되고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추가적인 비용은 대부분 다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남섬 투어 같은 경우에는 여행사로 가게 되면 대부분 2,000불이 넘는데 학교에서 하게 되면 1,000불이 약간 넘는 거여 가지고 저는 학생들한테 추천은 하기는 해요. 아무래도 비용이 워낙 적게 들고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여행사처럼 뭐 중간에 뭐 마진을 챙긴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어서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남섬을 여행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엔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통 남섬 여행을 한번 가면 7일에서 대부분 10일? 10일이 좀 넘는 것 같아요. 뉴질랜드 화폐 단위도 달러여 가지고 간혹 가다가 어느 학부모님이 왜 이렇게 학비가 비싼가요? 라고 하는데 미국 달러를 보고 계산을 하셔가지고 상당히 가격이 높게 나왔거든요. 미국 달러가 아니고 뉴질랜드는 당연히 뉴질랜드 달러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율을 보실 때 잘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은행 그 환율 페이지를 볼 때 기준 환율을 또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준 환율은 뉴질랜드로 학비를 보낼 때 그 적용되는 환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환율을 보실 때 송금 보낼 때 그 환율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송금 받을 때도 아니고 송금 보낼 때 환율이니까 그게 기준 환율보다는 좀 더 높은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그런 실수를 좀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환율을 찾아볼 때도 기준 환율로 보여지니까 꼭 그거를 송금 보낼 때 환율로
체크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의 입장이라면 유학 오기 전에 영어와 제2 외국어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보통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 준비를 해야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수속하는 거는 보통 학교를 이미 정했다면 3개월 정도면 충분하고요. 학교를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여러 가지 알아본다면 한 5개월 정도부터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경이 열려 있지 않는 상황이어가지고 조금 이제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국경이 열린 이후에 입학 원서를 내고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아무래도 입학을 원하는 그 시기보다는 좀 더 늦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학생들도 뉴질랜드에 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국경이 열렸을 때 준비를 하면 모든 게 이제 다 지체가 된다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뭐 수속도 지체가 되겠지만 학생 비자를 신청할 때도 지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제가 상담했던 가족들 중에는 이미 이제 입학 원서를 내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입학 원서를 이렇게 미리 내놓고 있으면 이제 국경이 열리고 나서는 입학 원서를 받은 순서대로 심사를 해서 그렇게 수속을 마치니까 다른 학생들보다는 아무래도 빨리 입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담해 드렸던 그리고 제가 알려드렸던 학교나 그런 학교 정보를 가지고 유학원에 가셔서 수속을 하셔도 되고, 뭐 유학원을 좀 믿기 그렇다 그러면 저에게 부탁하면 제가 뭐 입학 원서 써드리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입학 원서랑 그리고 입학 허가서까지 다 받아드리니까 부탁하시고 싶으면 저한테 요청을 하셔도 되고요. 근데 모든 분들한테 제가 요청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저에게 유학 상담을 받으신 분이라면 저한테 요청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학교로 예를 들자면 입학 시험은 없고요. 단지 인터뷰는 있습니다. 그 인터뷰가 뭐 영어 실력을 보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일단 인성을 좀 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는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고요. 우리 학교 같은 거는 제가 이제 인터뷰를 보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입학 원서와 함께 같이 제출하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는 솔직히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걱정할 내용은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학교의 성적이 좋으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교 성적이 나쁘다고 해서 입학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뭐 다른 과목은 다 못해도 수학 하나 잘한다, 아니면 뭐 영어 하나만 잘한다, 그래도 입학하는데 문제가 없는 게 이 학생의 가능성을 보는 거지, 이 학생이 성적이 좋으니까 받겠다, 성적이 안 좋으니까 안 받겠다, 뭐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이랄까, 아니면 음악이라든지 뭐 미술, 뭐 예체능 쪽으로도 잘하는 게 있으면 그렇게도 어필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실 때 꼭 학생의 그런 성적표를 좀 보여주시면 제가 상담할 때 알려드릴 수 있는 내용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영어를 잘하면 일단 학교 생활 적응하는데 그 시간이 상당히 단축이 되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영어를 아예 못하면 뭐 학교 생활하는데 아무래도 문제는 있겠죠. 내 시간이 좀 많이 더 걸릴 테고, 그리고 학생 개인적으로도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리고 제가 항상 추천하는 건데, 유학 오기 전에 영어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는 게 학생에게도 심적으로 좀 많이 편하거든요. 일본 친구들을 보면 영어를 정말 하나도 못하는데도 즐겁게 학교 생활하는 친구들도 있기는 한데,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문화의 차이일 수도 있고 뭐 개개인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영어를 잘하면 일단 학교 생활이 편하다는 거, 뭐 이건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언어를 가르친 거는 20년 이상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도 뭐 개인적으로 영어라든지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그리고 이제 외국 학생들, 비한국계 학생들한테는 한국어도 가르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는 제가 무슨 언어 과목을 맡아서 가르치고 있지는 않고, 저는 학교 홍보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어서 제가 학교에서는 직접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 대만이라든지 일본의 이런 자매 학교를 방문하면 거기서는 교환 선생님으로서 아까 언급했던 그런 언어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한국에서 저에게 배우고 있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어서 영어나 아니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가 대부분이고, 뉴질랜드 학교에서는 제2외국어가 일본어, 스페인어, 중국어, 뭐 프랑스어, 독일어, 마오리어 이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랑 제2외국어를 한두 개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보통 한국 학생들은 뭐 일본어나 중국어, 스페인어를 많이 선택하고 있기는 해요. 저에게 아이들의 수업을 요청하시고 싶으면 설명란에 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뭐 그리로 연락을 해주셔도 되고요. 하지만 단순히 얼마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런 메일에는 답하지 않고 있으니까 학생의 그런 정보를 좀 많이 주셔야지 제가 답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Q&A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다른 학부모님들의 질문들을 좀 모아서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아직도 구독을 안 하고 계신 분이라면 구독도 같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